해가 바뀌어도 코로나19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다시 일상을 되찾을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순 없겠죠. 문화K 오늘은 침체된 지역문화 회생 방안을 살펴봅니다. 먼저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예술인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동네 골목. 약국은 동네 주민들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으로 변했고 아이스크림 가게는 주민 예술활동 공간이 됐습니다. 아이는 먹었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릴 적 생각이 나니까 마음은 청춘으로 돌아가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누구나 예술인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문화기획자 김지훈 씨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입니다. 원도심에 숨어 있었던 그런 마을의 독특한 그런 자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송동에 와서 오래된 목욕탕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고, 주민들과 함께 동네 역사와 이야기를 소재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많이 여러 번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먼저 방역 지침도 잘 지키면서 와달라고 할 때는 어르신들이 흔쾌히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규모 전시나 공연보다 지금은 작은 규모의 예술활동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객 수나 공연 규모 등 성과에 중점을 뒀던 예술 지원 사업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의 활동도 더욱더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비대면 예술활동도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단단한 문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으로 예술이 얼만큼 자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역 예술인들. 지역 문화의 희망은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끊어진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런 구성원, 공간, 사람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로 다시 연결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이번에는 팬데믹 기간에 전북 문화 실태를 연구한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 지역문화 회생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지난 두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북 문화계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지역 문화계가 얼마나 좀 많이 침체되어 있나요? 예, 코로나19는 사실 이 대면 접촉을 금지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이 대부분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코로나가 심해진 2020년 3월에 조사를 했는데 이때 공예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전시가 20건이 취소가 됐고 음악은 수업과 연주가 51건, 그다음에 미술은 강의와 전시가 23건 이렇게 대부분의 행사가 다 취소가 됐고요.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술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떤 걸 불안해하냐면 이제 아예 창작을 하지 못할까, 그리고 미래에 이런 창작 네트워크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현재적 문화 활동이 아니라 미래의 문화예술 활동도 조만간 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심해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런 문화계 지원책들을 좀 내놨는데요. 어떤 지원책들이 좀 있었고 실제 지역 문화계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2020년 9월에 관계부처와 함께 비대면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했고요. 전라북도도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긴급 세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라북도에 등록된 문화예술가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1인당 30만 원씩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다들까지도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서 창작 생태계가 깨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비대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야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대면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비대면 관련 지원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대면 문화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화 분야도 있잖아요. 좀 이런 쪽에서 보면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비대면 문화예술이 가지는 한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창작자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유자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자 측면에서 보자면은 첫 번째는 비대면 문화예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가 안에서도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육이랄지 아니면 그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예 대면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예술 지원을 할 때 지금까지는 무조건 대면 중심의 결과물을 내야만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결과물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지원의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유자 측면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노인 계층이나 아니면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속도를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자막을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들어간 작품들에 대한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단위인 경우에는 좀 소규모는 공연을 좀 허락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컨택트라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단위의 공연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또 코로나19가 여전해서 여전히 지역 문학의 어려움이 이제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문학에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상시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이제 비대면 문화예술 관련된 게 이제는 하나의 일상화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 그러니까 온오프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키트를 미리 보내주고 그 키트를 가지고 집에서 온라인과 결합돼서 체험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오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작은 단위,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택트 단위의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문화재단이나 상당히 많은 재단에서도 바로 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그만 단위에서 공연을 펼침으로써 문화예술의 어떤 사회적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울해진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계속 떨어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작은 단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문화계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거나 또는 또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을 좀 이겨보려는 지역 문화계 스스로의 노력도 좀 있습니다. 이런 좀 노력들을 좀 지원할 만한 또 방안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팬데믹이 있어도 없어도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상 적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이 팬데믹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지원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팬데믹 시기에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공공성을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들이 문화예술 창작 그 부분에 집중됐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이런 공공성, 사회적 기능에 대한 팬데믹 안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분야를 좀 하나의 분야로 설정해서 새롭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